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USB 2.0 포트를 이용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웹캠을 이용해서 카메라 이미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비전과 관련된 동영상 강좌도 좀 하면 좋겠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이제 그 랩뷰 영상, 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한 이유는, 그러니까 목적은 첫 번째 타겟은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랩뷰를 좀 사용하고 계신데 좀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하드웨어에 의존적이거나 어떤 정품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강의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카메라 비전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또 랩뷰의 평가판을 사용하시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관련된 그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제 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께서 이거를 좀 실습을 해보시기 좀 어려울 거라는 이제 생각에서 계속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끔씩 그 비전과 관련된 동영상 강좌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를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 이미지를 이제 취득, 그러니까 그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미지를 이렇게 취득해서 뭔가 화면에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랩뷰에서 관련된 이제 어떤 비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면은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드라이버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NIIMAQ라고 해서 이 IMAQ의 약자가 뭐냐면 이미지 애퀴지션의 약자입니다. 보통 NIDAQ라고 해서 데이터 애퀴지션이라고 하는 또 디바이스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센서 데이터를 이제 AD 컨버터를 이용해서 PC로 로깅하는 그런 목적의 하드웨어라고 한다고 하면, 이 NIIMAQ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PC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AQ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 관련된 드라이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 링크 프레임 그레이버라던가 아니면 패럴렐 디지털 프레임 그레이버, 또 아날로그 프레임 그레이버, 그 다음 뭐 17XX 시리즈의 스마트 카메라와 관련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NIIMAQ DX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표준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이제 타사의 이미지 수집 디바이스를 다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가빗 이더넷 카메라를 지원할 수도 있고, 뭐 파이어와이어, IEEE, 뭐 1394 카메라도 지원할 수 있겠고, USB 2.0 카메라를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습할 때 사용하는 지금 웹캠 같은 경우는 이제 USB 포트에 꽂아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자동으로 인식하는 카메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이 IMAQ DX라고 하는 드라이버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고 이제 USB 3.0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IIMAQ IO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이 그 비전 리오라고 하는 이미지 획득 카드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리오가 뭐냐면 Reconfigurable Input Output의 약자로서 비전인데, 실제 이제 그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로부터 이미지를 취득한 거를 이제 또 FPGA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뭐 시그널 프로세싱을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리얼타임으로 시그널 프로세싱한 이미지를 뭐 PC로 가져오는 용도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타입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NI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이미지 획득 카드를 지원하려면 관련된 IMAQ IO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플렉스 리오 아답터 모듈도 사용하시려고 하면 필요합니다. 자, 참고로,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비전 리오 같은 경우는 이 IO뿐만이 아니고 NI, IMAQ 이 두 개의 드라이버가 반드시 둘 다 깔려 있어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IMAQ DX라고 해서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전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범용으로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USB 2.0 또는 3.0 카메라 모듈을 랩뷰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IMAQ DX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 세 개의 드라이버는 NI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NI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는 좀 그 NI 정책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의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랩뷰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게 되면 NI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이제 함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NI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을 하시고 거기에서 드라이버를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드라이버 카테고리에서 이 IMAQ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 NI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NI IMAQ 드라이버 이 세 가지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드라이버가 설치됐다는 가정하에서 자, 이 관련된 드라이버 설치가 되시면 랩뷰를 실행하셨을 때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카테고리 가보시면은 이제 비전과 모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타사 비전 이미지 그 모듈을 이용을 해서 자, 데이터를 취득하고 싶다고 하면 IMAQ DX라고 하는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NI IMAQ DX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거는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 이 빨간색 점성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랩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파일 IO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억세스한다든가 DAQ를 억세스한다든가 이런 게 다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 하단의 코드처럼 화일루프 하나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고 화일루프 바깥쪽에는 한 번만 수행되는 게 처음에 호출이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그럴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기 위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 뭔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 수행이 된 다음에는 하드웨어를 또 디바이스를 이제 제거하는 이런 세 개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이미지를 취득할 때도 이 그랩을 위한 컨피거 그랩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화일루프 바깥쪽에서 내가 사용할 그 카메라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랩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화일루프 안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계속 로깅을 해서 어떤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계속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작이 완료될 때는 이제 클로즈 API를 사용하셔가지고 디바이스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자, 취득한 그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표시하시려고 하면은 뭔가 표시를 하기 위한 도화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도화지를 항상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화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 거를 생성하려고 하면은 이 비전과 모션 카테고리에 보면은 비전 유틸리티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이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IMAQ creat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AQ create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투영하고자 하는 도화지를 하나 만드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투영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디스포즈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또 그 도화지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빨간색 점선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서브 VR을 구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운영할 건데요. 자,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UI는 심플합니다. 일단 카메라 네임이라고 해서, 자, 내가 어떤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것인지 카메라 정보를 입력받을 수 위한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일루프에서 계속 이제 카메라로 이미지를 계속 그 도화지에다 투영을 하는데 1초에 몇 프레임이 투영이 되는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퍼 세컨드 FPS라고 해가지고 프레임 퍼 세컨드 정보를 표시해 주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웹캠 같은 경우는 3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웹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화일루프 안은 항상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제가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다림 함수가 이 동작에 영향을 최소로 주기 위해서 입력값은 1ms를 인가를 해줬고요. 자, 이 스탑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에러가 있거나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화일루프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자,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한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코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모듈화를 하는데 프레픽스 이름으로는 이제 캠이라고 하는 캠 언더바를 붙였고요. 그래서 캠 언더바 config.vi, 그 다음에 그랩 관련된 거는 grep.vi, 그 다음 클로즈 할 때는 close.vi라고 명칭을 했고요. 각각의 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거는, 자, IMAQ-DX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중에 오픈이라는 것과 config grep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config grep의 입력으로 뭐 버퍼 사이즈 입력을 인가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별도로 인가를 하시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버퍼 사이즈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버퍼 사이즈를 매뉴얼로 설정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화지를 만들기 위해서 IMAQ create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네임이라고 해서 이 도화지의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또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함수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래프 하고 있는데 이제 초당 몇 프레임을 내가 취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alculate frame per second라고 하는 API를 이용을 해서 F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일루프가 정지가 됐을 때는 이제 그 카메라 동작을 정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스탑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클로즈 시키고 그 다음에 도화지도 제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드 구현해야 될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서브 VI와 그 다음에 메인 VI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grepcam image.vi라고 해서 프론트 패널의 UI는 미리 제가 만들어 놨고요. 서브 VI 각각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m config.vi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이미지 네임과 그 다음에 IMAQ-DX 섹션 정보를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카메라 정보,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것인지 카메라 정보를 받겠다는 거고요. 출력으로는 이 이미지의, 그러니까 도화지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고 또 카메라 정보를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제가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IMAQ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자, 비전과 모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NI IMAQ DX라고 하는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 카메라를 오픈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을 먼저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오픈을 불러오고 이 입력으로, 세션 입력으로 카메라 네임을 인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config grep이라고 해서 자,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설정해 주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헬프를 보시게 되면 입력으로 number buffers라고 해서 이제 버퍼 사이즈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인가를 별도로 하지 않으시면은 디폴트 값으로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정을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configure
configure grab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이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세션 아웃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카메라 이미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도화지에 해당하는 거는 자, 비전 유틸리티스 카테고리에 가보시면은 이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보면 IMAQ creat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셔가지고 입력으로 자, 도화지 이름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화지의 그 정보를 자, 출력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IMAQ creat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그랩 관련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도 제가 사전에 자, 커넥터 펜은 미리 다 연결해 놨습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도화지 정보, 그 다음에 카메라 정보 두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미지 정보와 카메라 정보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FPS 정보를 출력으로 나가게끔 하겠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가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에러 클러스터 지우시고 다시 자, IMAQ DX에서 그랩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랩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고요. 근데 입력으로는 카메라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션 자, 여기 일단 이미지 정보를 먼저 인가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정보 인가해 주시고, 다음은 자, 카메라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자, 여기 보면은 calculate 자,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자, 현재 내가 그래프한 이미지의 FPS 정보를 얻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정보 잘못됐네요.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Y에 정리하고 FPS 정보 자, 연결해 주시고, 자, 마우스 갖다 대면 세션 정보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미지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와이어가 꼬였으니까요,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자, 이미지를 위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랩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calculate frame per secon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프레임 퍼 세컨드 계산하려고 하면은 입력값으로 버퍼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으로 버퍼 출력 값을 자, 버퍼 넘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로즈 관련된 그 서버 VI를 다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를 가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정보와 그 다음에 카메라 정보를 두 개를 입력받아서 자, 클로즈 동작을 할 건데요. 우선은 자, 그 IMAQ DX에 가보시게 되면 로우 레벨 쪽에 가보시면은 스탑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랩 동작을 일단 정지시켜야 되겠죠. 정지시키고요. 세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자, 카메라를 클로즈 시키고, 자, 클로즈 시키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도 이제 도화지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매니지먼트 카테고리 가보시면은 IMAQ 자, 디스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자, 이미지 정보를 연결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스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클로즈 함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MAQ 디스포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버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VI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캠 VI 그래프캠 이미지.vi라고 하는 이제 메인 VI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UI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정보 입력받는 거, 그 다음에 FPS 정보, 자, 출력으로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그 다음에 도화지를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하나 이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스탑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자, 그 전에 자, 서브 VR을 다 불러올게요. 컴피그, 그 다음에 그랩, 다음에 클로즈, 이렇게 딱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연결을 먼저 해볼게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이미지, 그 다음에 세션 정보. 자, 입력으로는 자, 도화지에 대한 이름은 제가 그냥 new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자열로 아무렇게나 그냥 원하시는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네임. 자, 카메라 네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랩 같은 경우도 이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미지, 그 다음에 세션 정보 연결해 주시고, 그랩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 다 해버릴게요. 이미지 연결해 주시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세션 정보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자, 불리언의 복합 연산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에러가 있거나 또는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 자, 화일 루프를 정지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안에는, 자, 타이밍에 기다림 함수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ms 기다림 함수를 주겠고, 그 다음에 자, 프레임 퍼 세컨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겠고, 그리고 이미지를 또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미지 정보, 이미지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최적화 작업을 좀 하고, 자, 동작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좀 다 내리겠고요. 자, 우선 실행을 하시기 전에, 자, 컴퓨터에서 그 IMAQ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 물리적으로 웹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 이 카메라 네임 부분에, 자,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이템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USB 2.0 포트를 이용해서 웹캠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캠 1이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자,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이제 랩뷰에서 인식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자, 고양이 그 장난감이 2개가 있어서 그걸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FPS는 30프레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앞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지금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처럼,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IMAQ DX 함수와 그 다음에 또 이미지 애퀴지션, 이미지 매니지먼트 관련된 IMAQ 뭐 크레이트하고 디스포즈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카메라로부터 가져온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뿌려주는 도화지를 컨트롤하는 것까지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 카메라 이미지를 저 랩뷰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화면에 PC 화면에 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